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심화편으로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거의 통일돼서 한 가지 방식의 임플란트를 대부분 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 치과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시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치과 프로닥터 이한구 원장입니다. 아이디 치과 프로닥터 고승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저번에는 그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심화편으로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도 종류가 하나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가 있나요? 인공치아인 고정체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임플란트 고정체와 상부 지지물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임플란트 고정체가 임원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거의 통일돼서 한 가지 방식의 임플란트를 대부분 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 치과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시술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영구적인가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철 수복이 이루어진 후에 환자분들이 적극적인 유지 관리 노력을 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환자를 보다 보면 5년에서 10년도 채 못 쓰고 임플란트 실패해서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노력이 필요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꼭 물어보시거든요. 네. 못 참겠다고. 네. 이거 해도 되나요? 음주는 임플란트 수술 회복 속도를 늦추고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고, 흡연 같은 경우도 구강 내로 산소 공급이라든지 혈류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임플란트 하면서 또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뼈이식 이야기 같아요. 뼈이식은 어떤 건가요? 잇몸뼈가 많이 파괴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한 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빠진 채로 상당 기간 방치되면 치조골이 수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뼈를 이식해서 뼈의 양을 늘린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뼈는 부족한 치조골을 보강해주는 역할도 하고 신생골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뼈 이식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하는데요. 근데 환자분의 골질이 상당히 약하거나 그래서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혹은 광범위하게 뼈 이식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뼈 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후에 수개월 기다리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뼈이식을 하고 나서 그게 뼈가 좀 된 거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심는 것이 여러모로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위쪽에 있는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심으실 때 그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상악동에 이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들으세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위턱뼈 같은 경우는 코 옆에 있는 공간은 뼈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굴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상악동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아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을 조심스럽게 거상해서 인공뼈를 이식을 하여서 수직적으로 골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뼈가 충분히 형성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성공률을 높이게 됩니다. 상악동 저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은 우리가 삶은 계란을 봤을 때 그 껍질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반투명한 그 막보다 훨씬 얇거든요. 그래서 그 막을 조심스럽게 거상해서 찢어지지 않게 들어 올려서 뼈 이식술을 하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게 의료진의 어떤 능력이나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플란트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각하게 진행돼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기존 임플란트 매식체 전체 길이의 3분의 2 이상의 골파이가 진행된 경우는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제거 후에 최소 4주 정도 염증이 사라지는 기간을 갖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치조골의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골 이식술, 뼈 이식술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특정 약물이 있는 분들은 네네. 임플란트 그 약을 좀 끊어야 된다고 얘기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고령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내분비내과 선생님한테 항상 컨설트를 보내서 필요하면 필요 기간만큼 약을 중단한 후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문제 많잖아요. 치료 받았는데 치료받은 치과가 없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디 치과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만 17년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치과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계속 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반드시 오래된 치과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나 여기 고승희 원장님처럼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 아이치과에서 수술 받으시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